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실 겁니다. 혹시 삼성전자 이제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퀄컴 CEO가 기자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나노 반도체 위탁 생산 협상을 먼저 시작했다고. 2022년 결별 이후 4년 만에.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는 이 발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구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하나입니다.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속이 많이 쓰리시죠? 2021년 고점에서 사셨다면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 계실 겁니다.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는 뉴스, 파운드리 적자 소식, 엔비디아 납품 실패 루머. 그 두려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두려움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퀄컴이 왜 하필 지금 삼성으로 돌아오려 하는가? 둘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실제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셋째, 이것이 삼성전자 주가와 기업 가치 산정 방식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처음 공개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퀄컴이 TSMC에 지불하는 위탁 생산 비용, 업계 추정치 기준으로 연간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입니다. 퀄컴이 이 물량의 일부라도 삼성 파운드리로 돌리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수년치 적자를 한 번에 상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퀄컴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당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으로 생산됐던 그 칩,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됐고 출시 직후 발열 문제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임 5분이면 손으로 쥐기 힘들 만큼 뜨거워졌다는 리뷰들이 쏟아졌죠. 퀄컴은 그해 말 조용히 TSMC로 전량 이전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 중 하나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언론은 적자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삼성이 무엇을 고쳤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파트 난방 시스템이 겨울에 터졌다고 해봅시다. 세입자들이 다 나가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그 3년 동안 배관을 전부 바꾸고 단열재를 새로 깔고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다면 어떨까요? 겉에서 보면 그냥 비어있는 아파트지만 안은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된 겁니다. 삼성이 3년 동안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이 전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AA 트랜지스터 구조의 도입입니다. 기존 반도체는 핀팻이라는 구조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전류가 지나다니는 길이 3면이었습니다. GAA는 4면 전체로 전류를 제어합니다. 마치 수도관 주변을 3방향에서 잠그던 밸브를 4방에서 잠그는 것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누수가 줄고 발열이 내려갑니다. 2022년 발열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정면으로 대응한 구조 변경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계약입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5년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AI 칩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쓸 차세대 AI 프로세서를 삼성이 생산하는 계약입니다. 2025년 7월 테슬라는 데이터 오류 하나가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수율이 불안정한 파운드리에 자율주행 칩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테슬라 계약이 퀄컴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레퍼런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퀄컴이 삼성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TSMC가 너무 비싸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트럼프 관세입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칩은 면제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미국 생산 체계에 편입된 기업은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습니다. 퀄컴 입장에서 삼성 텍사스 팹에서 칩을 생산하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퀄컴이 삼성을 찾아간 것은 기술 신뢰 회복 플러스 관세 회피 구조 플러스 공급망 이중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이유로 고객이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뉴스가 말해주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퀄컴 뉴스는 이미 나왔고 주가도 그날 약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를 주로 메모리 회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B램 가격이 오르면 삼성 주가가 오르고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면 삼성 주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난 3년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이 진짜로 살아난다면, 즉 퀄컴, 테슬라, AMD, 구글이 동시에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아파트 하나를 임대 놓는 건물주였습니다. 그 아파트 임대료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익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두 번째 아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임대 수익원을 가진 건물주.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으로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애플 아이폰 칩을 만들면서 동시에 갤럭시로 경쟁한다는 논리였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구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이번이 2012년과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경쟁 환경도 다르고 TSMC의 지배력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 차이는 뒤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숫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2024년 영업손실, 업계 추정치 기준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퀄컴 계약이 확정되고 테슬라 물량이 본격화되고 AMD와 구글 협상이 성사된다고 가정할 때 파운드리 사업부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빠르면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 상반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이클과 파운드리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엔진을 동시에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됩니다. 지금 주가의 그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마치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완전한 부활처럼 들리셨다면 저희가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수율입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퀄컴이 2022년 삼성을 떠난 핵심 이유는 발열이었고 그 발열의 원인은 수율 불안정이었습니다. 10개 칩을 생산해서 7개가 기준치를 통과한다면 나머지 3개에서 나오는 열과 전력 불균형이 제품 전체의 발열로 이어집니다. 삼성이 GAA 구조로 이 문제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 나노 공정은 3나노보다 훨씬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 나노미터 수율이 아직 TSMC 3나노미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퀄컴 계약이 협상 중단될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입니다. 저희가 앞서 관세 회피를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로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14일 트럼프 정부의 상무부와 USTR은 반도체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추가 방범위 관세가 발동될 수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면제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팹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가 이 보고 이후 확정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삼성 파운드리의 관세 메리트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세 번째 리스크, TSMC와의 기술 격차입니다. TSMC는 지금 이 나노 공정을 2026년 하반기 본격 양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이 나노미터 수율을 안정화하는 시점에 TSMC도 이미 같은 공정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격차를 줄이는 동안 TSMC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결승선이 계속 움직이는 경주입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퀄컴의 이 나노 공식 계약 발표 여부입니다. 협상 중과 계약 확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상이 파기되면 시장은 이전보다 더 냉혹하게 삼성 파운드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계약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날, 그게 단기가 아닌 장기 방향의 첫 번째 확인점이 됩니다. 단기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 방향은 파운드리 수주 파이프라인이 쌓이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가 오늘 드릴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원칙 1. 협상과 계약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오늘 뉴스에서 퀄컴 삼성 협상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협상은 계약이 아닙니다. 협상이 파기된 선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2019년 퀄컴의 일부 물량을 맡았다가 조용히 TSMC에 뺏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계약 성사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식 계약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주식 앱을 30분마다 켜는 분들이라면 그 30분의 에너지를 아껴서 공식 발표가 나오는 날에 쓰십시오. 원칙 2.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내부에는 HBM 메모리를 만드는 DS 부문과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부문이 공존합니다. 이 두 사업부는 수익 구조도, 경쟁 상대도, 사이클도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 어느 엔진이 돌아서 오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기본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오른 것인지, 파운드리 수주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에 따라 그 지속성이 전혀 다릅니다. 원칙 3. 지금 주목해야 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분기별 수주 잔고입니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가동률과 수주 현황을 일부 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수치가 의미 있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첫 번째 신호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과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의 차이처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퀄컴 CEO의 CES 발언은 단순한 협상 뉴스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3년 재건의 결과물이 시장에 인정받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트럼프 관세 구조와 삼성 텍사스 팹이 맞물리면서 퀄컴에게 삼성은 기술 플러스 지정합 두 가지 이유로 매력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러나 계약 확정 전까지 이것은 가능성이며 수율과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리스크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정보는 뉴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뉴스 귀에 있는 부조입니다.
그 부조를 먼저 본 사람이 시장이 따라오는 걸 기다립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